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우리한테 어떤 충고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철학적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보자. 우리가 선택하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유 불균형에 의한 삶의 계층화. 요즘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미 저번 주에서는 분류되어 있지. 뭐 항상 부자가 부자는 아니고 항상 가난한 자가 항상 빈곤층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계층 간의 변화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삶의 계층화는 틀림없는 거야. 삶의 계층화는, 그렇지? 자, 삶의 계층화는 해방된 자유를 다시 억압할 것이다. 자유의 문은 소유 불균형을 파괴하고, 자,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사회 속 소유 불균형을 파괴해야 한다고 하네. 우린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지. 물론 공산주의가 이 마르크스 생각대로 하지 않았지. 결국은 소유 불균형을 파괴하려 혁명을 해도 어차피 소유 불균형은 유지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산주의는 뭐 약간 사이비지, 사이비. 마르크스 생각대로 할 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공산주의는 거짓 공산주의야. 자, 어쨌든 우리가 소유 불균형을 파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계층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노와 투쟁. 자,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 노동자들이 계속 돈 있는 사람들 노예로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만연하는 인간 불평등의 근원은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와 잉여 노동이다. 잉여 노동, 너무 노동을 시키는 거야. 어느 정도 노동만 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자기가 얻은 이득의 대부분의 것을 노동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노동자를 착취하고 잉여 이익은 나눠주지 않지. 지나친 가난은 게으름 탓이 아니라 자본 중심 사회 탓이다. nên 열심히 12시간씩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은 물론 원래부터 게으른 사람도 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 우리 자본 중심 자본주의 사회 탓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노력 부족, 게으름을 탓할 수는 없으니 소유 재분배로 민중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삶의 여유와 시간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그것이 결국 자본가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방법이다. 자본가들도 이런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층이 행복해야 자본가 계층도 행복한 거야. 근데 자본가들은 그걸 잘 모르지. 돈 많은 재벌가들은, 돈이 좀 있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해야지, 삶의 여유가 있어야지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간단한 사실을 잘 몰라. 나는 자본주의의 적일 수도 있지만, 마르크스, 나는 자본주의의 적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완성자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한 건지도 몰라.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지. 자본주의는 지금 애덕에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모디파이드 되면서 수정되면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적은 마르크스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르크스가 어떤 걸 제안하고 있는지 좀 봅니다. 마르크스 자본론에 나온 이야기다. 이 자본론은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자, 5분 안에 정리해봐. 5분 정도에 정리해봐.
다음은 다 못한 사람은 다 하고 넘어가는 거다. 다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지 말고 답안을 다 쓴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다음 보자. 다음은 니체가 우리 선택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주는지 보자. 자유의 투사들이라 하더라도 자유를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하니 돈은 유산으로 물려줘도 자유를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해. 돈을 물려주면 자유를 주는 것 아니냐? 유산으로 주는 것 아니냐?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다. 자유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자, 항상 새로운 것을 모험하고 탐험하는 탐험 정신이 있는 것이 자유지, 돈으로 편안히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다. 돈을 유산으로 물려줘도 자유는 절대로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 자유는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계승된 자유의 시대란 없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니면 자기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서 산다고 해도 그 자유로운 삶을 물려줄 수는 없어. 자유는 언제나 그 시대의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야. 재벌가 아들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야. 그 누군가 자기 부모가 될지 할아버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만들어낸 자유의 덫에 묶여서 자유 속에 억압적 삶을 살 뿐이지 자유로운 삶은 아니다. 독재자에 의한 억압은 자유의 일부분일 뿐이니 쟁취한 자유도 감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압제자가 나타날 것이다. 억압을 극복해서 억압에서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유의 일부분일 뿐이야. 이 독재자에 의한 억압을 한번 풀었다고 완전한 자유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곤란하다. 또 다른 압제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유는 집단 속에 묻혀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 집단 속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투철한 행동적 투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유는 조금 더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억압자 몇 사람 제거되었다고 자유롭다 생각하면 우선 문제지. 자유는 그 쟁취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함께 시골 노인의 소박하고 주름진 얼굴, 그리고 도시골목 넘어 소년의 가슴까지 모든 사람이지. 모두가 가지는 생각의 힘으로 완성되는 통합가치이다. 지금 여기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를 위한 투쟁심도 많이 식어버렸어, 우리 살면서. 현대인은 대중과 함께 달려온 대중 예찬자였으나 이제부터는 대중의 적이 될 것이다. 대중과 있기만 하면 자기의 나태함도 덕을 볼 것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벨페고르 비슷하지? 악마 벨페고르의 생각하고 비슷하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나태하지 않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로운 자는 나태하지 않는다. 나태란 거리가 멀다. 자유로운 자는. 대중은 항상 앞으로 투쟁을 독촉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야. 대중은 멈추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태해진 우리는 멈추고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에 도달하는 문은 뭐라고? 몇 번이라도 말하겠지만 투쟁이다. 이제 즐거운 지식에서 하는 말이다. 우리 대중들은 나태하지 않아요. 자, 니체의 조언을 5분 정도로 정리해 본다.
마르쿠스 다음에 니체. 자, 그럼 다음으로 가자. 다음은 플라톤의 이야기다. 플라톤 이야기, 플라톤의 말. 선택하는 삶을 위한 플라톤의 말이다. 이것이 시를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 철학자의 특징 4가지다. 시를 사랑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시를 사랑하는 자가. 플라톤은 시인을 되게 싫어했어. 시도 싫어했고 너무 감성적이 되고 무엇인가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 자, 읽어보자. 철학자들은 주인에게 지저대며 소란을 피우는 개이고 바보들의 잡담 가운데 우두머리이며, 철학자들이지 지나치게 예리한 쓸데없는 두뇌를 가진 무리이고 자기가 거지임을 섬세히 따지는 놈팡이들이다. 다시 읽어볼게. 이게 철학자의 특징이라는 거야. 철학자, 자신이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가 하면 볼까? 플라톤의 책 중에 국가 중에서 나온 거야. 그들은 주인에게 지저대며 소란을 피우는 개이고 바보들의 잡담 가운데 우두머리고 지나치게 예리한 쓸데없는 두뇌를 가진 무리이고 자기가 거지임을 섬세히 따지는 놈팡이들. 게으름뱅이들이지, 게으름뱅이들. 자, 자신이 혹시 철학적 기질이 있다거나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봐봐. 자기가 정말 이런지. 그러나 순종적 개의 태도에서 벗어나 소란을 피워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선자들의 상투적인 심각한 인사말에 훌륭한 사람들의 상투적인 심각한 인사말에 이제 숨이 막혀버린다. 인간 자유 확보를 위한 분주한 두뇌는 아무리 예민해도 지나치지 않고 모두가 거지임을 섬세히 증명하여 평등적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알겠지? 자유에 도달한 지름길은 소란스러운 게, 바보 같은 잡담꾼, 쓸데없이 예리한 무리, 버렁뱅이를 자처하는 놈팡이가 돼야지만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다. 뭐라고?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란스러운 개, 바보 같은 잡담꾼, 쓸데없이 예민한 우리, 거렁뱅이를 자처하는 놈팡이, 이런 자들이 돼야지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정리해봐. 5분 정도에. 선택하는 삶을 살기 쉽지 않네. 자, 다 됐지? 다음은 어떤 철학자일까? 다음은 사르트르네, 그치? 사르트르. 선택하는 삶을 위해서 해주는 사르트르의 말이다. 도대체 자유로운 자는 다들 어디에 숨어 있는가? 자, 도대체 자유로운 자들 다들 어디 숨어 있는가? 사르트르의 얘기다. 모두 자기의 자유롭지 못했던 이야기로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뿐.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지? 자,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남의 얘기 듣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자기만 힘들었고, 자기만 대단하고, 자기만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 뿐이지, 그치? 남의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 자기 얘기 하느냐고.
자, 자기의 자유롭지 못했던 이야기로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뿐이야. 주변에는 어느 날 보랏빛 주홍으로 유혹하는 남서쪽 노을이 이렇게 말한다. 끝없는 우주도 법칙과 질서 속에 움직이니 인간이 억압적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것은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우리 뭐 자연도 뭐 질서 속에 움직이지. 그러니까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것을 너무 뭐라고 할 것도 없어. 그게 우주의 원리인데 뭐. 자유로운 자는 신분.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유를 찾을 것이다. 물론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는 신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유를 찾아야 돼. 자유는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이 또 다른 부조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한 자유는 기껏해야 자기 공간 속 개별 자유를 만드는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 인간이 가능한 자유는 굉장히 제한적이야. 자, 드디어 사르트르의 이야기다. 구토에서 나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다. 가스등이 반짝였다. 잠시 나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잠시 나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그러나 결국 오늘도 그들의 일요일이지 나의 일요일은 아니다. 그들의 일요일, 나의 일요일. 나의 일요일이 선택하는 삶이지 그들의 일요일은 선택하는 삶이 아니야. 변한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을 묘사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들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구토인가 생각도 해보았지만 전혀 달랐다. 하여간 책 제목이지 구토. 하여간 어떤 모험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어둠을 뚫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나이다. 나는 자유로운 소설의 주인공처럼 행복하다. 자유로운 소설의 주인공. 스스로 자문해 볼 때 나는 나이며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있다는 사실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자, 여기서 사르트르는 우리 선택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충분히 고민해서 5분 정도의 답안을 적어보자. 좀 어렵지? 이건 좀 어렵다. 내가 자유로우려면 나의 일요일을 만들어야 하지. 이 어둠을 뚫고 걸어가는 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고. 자, 정리해보자. 5분 정도의. 자, 다 됐지? 자, 이제 종합이다. 이건 정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읽고 넘어가자. 인류 정신은 철학자들은 자유가 있었던 사라진 정원에 가기 위한 표지판을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없는 세상, 비열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정신, 지성 확보를 위한 몸부림, 민중의 삶의 여유를 돌려줌, 나태하지 말고 투쟁할 것, 어둠을 뚫고 가는 실존, 지금 우리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지, 로 다시 만들어 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없는 세상을 추구해야 하고, 비열한 짐승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야 하고, 지성의 확보를 위한 몸부림을 해야 하고, 민중의 삶에 여유를 돌려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나태하지 말고 투쟁해야 하고, 어둠을 뚫고 가는 실존이 되어야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혜신 아테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인데 모두들 자유를 위한 편법만 가르치는구나. 자유롭기 위한 편법.
자유롭기 위한 편법,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유를 위한 편법만 배우고 있다. 억압과 독재를 벗어나면 가난이 드러난다. 생각은 비슷해졌는데 가진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자유로울 수 없어. 억압과 독재를 벗어난다고 해도. 자유로운 자는 없어도 자유를 의지하는 자는 눈에 띈다. 우리 자유로운 자는 없지. 신밖에 없어. 하지만 자유를 의지하는 자는 눈에 띄는 거지. 자, 전자. 자유로운 자는 신이고, 후자. 자유를 의지하는 자는 인간이다. 우린 인간으로서 선택하는 삶을 살려면 자유를 의지해야 돼. 자유의 땅에 도착하기 어려운 것은 잘못된 표지판. 이게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거지. 자유의 땅에 도착하기 어려운 것은 잘못된 표지판을 향해서 표지판을 보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땅에 도착할 수 없는 거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자유를 위한 선택하는 삶을 위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데카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